항상 제가 그랬죠. 초급이고 뭐고 간에 외국어 공부할 때 책은 걸레가 돼야 됩니다. 책은 절대로 아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항상 주장하니까 책이 정말 내가 아깝게 나는 책을 깨끗하게 본다 하는 사람은 2권 사고 하나는 꽂아놔요. 선비도로 꽂아놓고 하나는 그냥 걸레처럼 쓰는 겁니다. 머릿속에 다 놓고 나면 이건 사실 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나중에 꾸겨가지고 라면 먹을 때 밑에 냄비 받침하는 거예요. 이게. 자, 외국어는 단 2가지 단계밖에 없습니다. 입문 아니면 실전이에요. 처음에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내가 요 기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온하고 플레이하는 거다. 알았으면 그 다음에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걸 얼마나 잘 쓰느냐 못 쓰느냐는 그 사람 얼마나 쓰느냐 차이고. 그래서 무슨 초급, 중급, 고급이란 말 자체가 정말 웃겨요. 급수라는 자체가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어떻게 하는가 방법을 처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가장 기초적인 거 지식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전부 실전입니다. 실전에 들어가면 똑같아요. 인사를 하라 그러는데 아무리 고급을 해도 내가 중국 사람들을 이야기 만들었는데 인사 좀 해라 이러면은 그 순간에 다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인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를 혼자서 셋업 복싱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막 혹시 나는 이런 수준이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조금 일부러 그냥 앉아갖고 참 저 약장사 약 잘 파내하고 그냥 앉아서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2파트로 나갈 건데 제일 처음에 제목이 제일 중요해요. 제목이. 자, 첫 과가 뭡니까? 사과. 우리 드디어 회화로 들어온 첫 과입니다. 뭡니까? 早上好. 예, 인사죠, 인사. 자, 중국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회화는 하기 전에 알아들 게 회화는 우리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구조하고 다릅니다. 어느 외국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외국어는 2과목이에요. 영어는 2과목이에요. 중국어도 2과목이고 일본어를 해도 2과목입니다. 왜 2과목이냐 하면 하나는 그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덥네요. 근데 비가 오고 나서 날이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머릿속에서 만들어냅니다. 오늘今天 날씨가 天气가 아주 좀 시원하다. 량화에다가 변했으니까 왜냐하면 비가 왔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만들어내는 거는 바로 구조학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회화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엄밀히 말하면 관용 문장이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I understand가 나는 물구나무 선다가 아니잖아요. I'm sorry가 나는 sorry다 아이자 마찬가지로 어떤 회화라고 하는 걸 외워야 돼요. 그 자체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짜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시작을 뭐로 합니까? 회화로 시작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찾아보세요. 1과에 니하오부터 안 나오는 책이 있으면 만약에 그거 전부 엉터리일 거예요.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외우기로 시작해갖고 외우기 몇 마디 외우니까 그걸로 재미 붙여라. 그러고 나면 외운 말 이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구조학을 이해하다 보니까 항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말은 무조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런 꼭 외워야 되는 거구나. 그런 다음에 문장을 외우면 금방 외워지는데 그걸 안 외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걸 처음으로 공부하려면 안 돼요. 자, 니하오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아무리 봐도 우리가 니는 좋다는데 이걸 인사한 말이라고 통째로 과연 외웠을 때 그걸 갖다가 들어가는 순서가 맞느냐는 거죠. 회화로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1번 제일 많은 이유가 알다. 빨리 써먹어야 되니까. 한국 사람은 성격 급하거든요. 오래 걸리는 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클릭 한번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한마디로 해서 오늘 1시간 배웠는데 첫날 배웠는데 밖에 나서 바로 한마디 써먹어야 되는데 그걸 원하거든요. 그렇게 배워가지고 밖에 나서 써먹지는 또 않아요. 한마디 해봐라 이러면 아니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회화를 하는 걸 때는 제일 먼저 회화 전체 문장에서 우리 앞에 했던 구조학적인 문제는 다 배제를 합니다. 막 이럴 때 이렇게 말하는구나, 저럴 때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고 항상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셋업 복싱을 해야 돼요. 그 근투수가 혼자 쇼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시간은 인사입니다. 인사하는 방법은 중국인 여러 가지인데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오해하는 거 중국말로 한마디 할 줄 아는 말 다 있죠. 니는 함하고 어쩌고 하는 거. 인사말에는 절대로 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뭡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안부 인사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처음 만나면 니하오마 해야 된다 이러놨대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인사는 어떻게 하든 인사를 하는데 맞자가 들어간 것만 오해하지 마세요. 맞자는 무조건 대답의 의무가 있죠. 물어봤으니까. 이건 안부 물어보는 게 아이고 요새 어찌 지내십니까?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건강은 그때 걱정이 되던데 병 의사가 이제 다 나았대요. 어쩌고 아이고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 하는 식으로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냥 인사말은 막 던지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단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단어입니다. 그럼 자, 제일 처음에 중국 사람 인사하는 방법부터 책 들어가기 전에 봅시다. 중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법은 뭘까요? 고급하시는 분들. 부르면 됩니다.
중국말로 인사를 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예. 이분이 유명한 방송 작가십니다. 자, 인사하세요. 뭐라고요? 지아오. 이름을 말해주겠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성이 어찌 되시더라? 그러면 어찌 됩니까? 그러면 짱조자라면 뭐 인사는 어찌 됩니까? 지아오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짱조자 끝이에요. 이름만 부르면 끝이에요. 부르면 끝이에요. 여기가 그분이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쌤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하세요. 리先生 끝이에요. 큰언니 높으신 그 두목님 인사해라. 따제 끝. 선생님이다 인사해라. 라오스. 부르면 끝이에요. 그게 중국말로 인사예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뭡니까? 소개를 안 했잖아. 누군지 소개 안 돼. 인사하세요. 그러면 좀 그러면 뭐죠? 그때 쓰는 말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 아닙니까? 그죠? 안녕하세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모르니까 전부 뭡니까? 이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중국 사람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하오잖아. 그래서 인사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니하오, 니는 좋단 말이야. 절대 아니고 인사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말 뭐라고요? 니하오. 그럼 대답은 어찌합니까? 이건 대답에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죠? 좀 지나면 이래도 되는 거고. 그래. 이래도 되는 거고. 똑같이 제일 쉬운 거는 그럼 처음에 기초적인 문제에서 인사를 할 때 저 사람들이 먼저 인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받아칩니까? 항상 회화는 앞에 우리 구조학하고 다른 게 구조학은 내가 할 말하면 끝나죠. 야, 배고프다. 밥 좀 사줘. 이러면 그 다음에 샬라샬라샬라 하면 몰라. 무슨 말인가 못 알았겠고 밥 사달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 니 하는 말 하도 모르니까 밥 사줘. 이러면 지 깎았지 내가 깎아온 거 아니거든요. 나 할 말 다 했거든. 그렇지만 회화는 항상 탁구하고 똑같아요. 주고받아야 되니까 오면은 받아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항상 회화는 양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 봅시다. 중국 사람 인사했다. 대답은 짤까요? 1번 무조건 따라하기. 시간을 끌지 마세요. 한국 사람이 중국어를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데 중국 사람들이 제일 깝깝해하는 거 다른 외국인하고 한국인하고는 다르다. 왜? 한국 사람들은 시간 끌어요. 진아사 인사했죠. 나도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니하오 어디 갔노? 가고 없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한대요. 그게 뭔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회화는 감각적으로 그냥 앉아갖고 탁구 친다가 공 날라오는데 공을 날라오니까 이렇게 공을 요래 대갖고 이렇게 쳐야 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자는 거죠. 그죠? 자, 가자. 자, 책을 보면서 합시다. 제일 먼저 가장 일반적인 인사는 뭡니까? 니하오다. 그죠? 자, 그러니까 니니까 뭡니까? 니 대신에 뭘 쓰면 됩니까? 여기다가 상대방을 실제로 불러주는 게 더 낫죠. 모르니까 니하오잖아. 그죠? 아이고, 이름도 기억 안 나니까 니하오. 왔다 반갑다 이래 되는 거고 알면은 여기다 상대방을 불러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친구가 볼게요. 자, 쌤 안녕. 라오스 하오. 그죠? 장 여사님 안녕. 장女士好. 말하자면 그 사람 성을 부를 때 제일 좋죠. 같은 선생님이라도 이 쌤 안녕하세요 하면 리라오스 하오 하듯이. 그럼 대답은 무조건 그래서 또 똑같이 한다고 리라오스 하고 불러준다. 그대로 리라오스 하면 안 되지. 상대방 항상 불러주는 거예요. 하오자만 가지고 쓰면은 일단 다 없다. 어디 가도 소통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일과 넘어가면 되겠네, 그죠? 그래야 되는데, 요까지는 기본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앉아 붙여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 할 때, 인사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의 이름을 알면 불러주면 최고입니다. 근데 이름도 모르겠다. 처음 만나니까 제일 처음에 니하오가 되는 거죠. 실제 상황은 이렇게 안 돼요. 왜? 처음 만났는데 인사하세요. 가는데 소개도 안 해주고 어째 인사를 하고 그러면, 니하오, 这位是 이분이 하면 옆에서 소개를 하든지 본인이 말하겠죠.我姓张 이러면 뭡니까? 장女士好, 장女士好. 그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 앉아갖고 인사할 때 바로 대놓고 와 이래 합니까? 영화 보방 다 그렇잖아요. 그죠?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Have some tea, Mr. 하면 Bond. My name is Bond. 이러면 Mr. Bond. 이라고 이래야 되는 거지.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 할 때 제스처도 필요합니다. 처음에 할 때. 무조건 인사하면 어떻게 하라고?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내일 지금 사람들 만났는데 가서 인사해야 된다. 내가. 니하오, 니하오. 하면은 상대방이 놀라겠죠.
제가 한국에서 누군데, 我是韩国来的, 이라고, 이라고 나면 다시, 항상 할 때, 소개할 때, 그 다음에 뭐, 머릿속에 긴장을 바짝게 되죠, 뭐. 상대방이 자기 소개를 할 때, 최소한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성. 이름만 말하니까. 성 딱 기억했다. 성만 딱 잡고, 성만 잡고, 성을 했는데 성이 희한한 성이다. 뭐, 설시 내지는 뭐 이상한 발음을 못 알았다. 그럼 어쩝니까? 직책만 미리 알고 가면 되는 거죠. 뭐라 하노니까? 我姓郝, 뭐 이랬는데, 하오씨가 무슨 하오? 발음도 잘못 들었나? 그럼 막, 라오시 하오. 이러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성을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에? 자, 해볼까요? 그럼 니 대신에 여러 사람 있다. 뭐랍니까? 제일 처음에, 님은 하오. 여러분 안녕이죠. 그럼 여러분이라는 말 알고, 님은 말고 다른 거 붙일 수 있는 거 해보세요. 大家好. 아니면, ladies and gentlemen 이래볼까? 各位先生女士们 好, 하든, 大家好 하든지, 그걸 여러 가지 갖다 붙이면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앞에 붙이는 말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혼자서 제일 먼저 요까지 해놓고 적어 놓으면 바보.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런 상황이면. 갔다 가면, 에이, 교실 들어가면서 짜지. 에이, 니만 하오. 배운 대로 하면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안녕, 따지하오. 안 그러면 뭐, 니하오. 그러면. 사람을 이름 불러야 되겠다. 누구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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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하오. 아버지 안녕? 빠바하오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게 자꾸 부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니하오만 쓰지 마시고, 정 안 될 때는 뭡니까? 막 니하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다음에 가장 또 많이 쓰는 거는 가면은 상대방 이름을 알아야만이 사실 더 친숙한 관계거든요. 니하오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니하오, 당신이라고 이런 사람인데, 그것도 하는 실수를 했죠. 뭐, 내 먼저 소개를 하고. 처음 만났다. 니하오, 니하오. 我姓金. 이러면은 총 한국 라이다. 이러면, 진선,我姓, 뭐 하고 자기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처음 만났을 때는 긴장감, 상대방 성 말할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놓치면 좀 미안하거든요. 많이 미안한데, 그래 막상 해놓고 성을 딱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특히 모르는 글자면 사람 미칩니다. 중국의 성인은 백가성이라고 하는 거 100개밖에 없나요? 아닙니다. 100이라는 건 많다는 말이죠. 제자 백가가 100가지 그 학파가 아니잖아요. 중국인의 성은 중국에서 3가지를 갖다가 컴퓨터로 집계를 못하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술 종류하고 성도 있습니다. 중국인의 성이 9,999개부터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가 인식을 못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성을 다 모릅니다. 특히나 이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이제 당신 성이 뭡니까? 했는데 저 옛날에 그 만났던 그 위구르족 인사인데 칭원 닝구이싱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벙찌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갖고 말을 못했거든요. 읍스트락스 이꼴 울루아 네, 니하오. 와,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청나라가 중국 한족 아니죠? 만주족이죠. 청나라 그 황제들 누르하치부터 성이 뭡니까? 아이신주오로잖아요. 성이 아이신주오로잖아요. 마지막 황제 이름이 푸이. 푸이는 이름이고 성은 아이신주오로 푸이. 애신강나가 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거 어떻게 알아? 한국 사람 성도 모르는데 얼지문덕 성이 얼지요, 얼이요, 아니면 연계소문 성이 연이요, 연계가 성이요, 연계소까지 성입니까? 나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마찬가지 한국도 그랬는데 그런 성이 있으니까 그거 잘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님은 하오 라오샤 너무 쉬운 건데 세 번째 반장 니하오. 자, 요거 문제 있어요. 자, 반장이라고 부른 거죠, 그죠? 반장 니하오 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요건 특이한 방법이에요. 반장 하오 하면 돼요. 친하면. 근데 니를 다시 붙였죠, 그죠? 니를 다시 붙인 거 한국 사람이 즐겨 쓰는 표현인데 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지만 제 같으면 굳이 안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경우는 왜 안 붙여놨는가 하면 따로 떼는 거 이거예요. 들어왔네. 에이, 반장 하오. 반장 안녕. 이러면 되는데요. 그럼 니하오 하면 되는데 지하오 자체가 인사죠. 2번 인사인 거예요. 이거. 에이, 반장. 어이, 니하오. 2번 인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하니까 반장, 니하오. 이 자체가 좀 어색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만나면은 그 반장이란 말 자체도 웃긴다. 반장이란 말은, 자, 장자는 길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장. 그 다음에 대장, 혹시 잘하다 이럴 때는 장이잖아요. 우리 연구회의 대장은 회장. 그죠? 연구소의 대장은 소장. 체육관의 대장은
관장, 학원의 대장은 원장. 그대로 장자 쓰면 됩니다. 그건 전부 장이겠지, 뭐. 길다는 알겠죠, 그죠? 자, 반장이란 말, 한국말 너무 좀, 뭐랄까, 약간 한국식한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입니다. 반대표, 반대표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아니, 분명히 첫 과부터 이제 답이 나올 거예요. 책을 써놓으면은, 합니다. 반장이랑 그런 말 안 쓰던데요. 반장 안 쓰던데요. 안 쓰지. 왜 안 쓰느냐고. 당신이 가본 데는 안 쓰겠지.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여기 가면 저기 가면 말이 다르니까 마지막에 제가 뭐 했습니까? 지역학을 하랬죠. 그죠? 내가 천진을 가면 천진 연구를 하고 어디 상해를 가면 상해 연구를 하고 그쪽에 쓰는 어휘들이 많이 틀리니까 제가 부산말 써도 단어 못 알아듣는 거 많잖아요. 그죠? 쎄뺐죠? 그죠? 예. 카도 유명한 건 알아듣다. 천지 빽깔이거든요. 이러면 그건 알아듣더라고요. 이런 걸 다 칼컥해 외워놔야 됩니다. 그럼 막 칼컥해 모르거든. 예? 칼국수요, 사건은. 예, 그런 식으로 말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요런 거 그러면 사람 두 가지로 연습합시다. 자, 쌤 안녕 하면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老师好. 그 다음에 부르고 인사를 두 번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에이, 老师你好.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친한 사람들 쓸 수 있겠죠, 그죠? 항상 그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 책에 다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쩌니까 항상 이렇게 내가 받아칠 때 할 때 받아치는 방법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면 제일 먼저 모르겠으면 뭐 순간 기다리지 말고 거의 감각적으로 뭐 공을 받아 넘겨 뭐라고 야 아니면 니자 조금 익숙해지면 니자 대신에 뭐라고 상대방을 불러줘라. 오케이, 거기까지가 됩니다. 장老师您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장쌤 안녕 이랬죠. 그죠? 두 번 부른 거예요. 자, 하나 더 여기서 글자 하나 알아봅시다. 닌자 대신에 초등학생하고 수업에다 내가 높임말을 씁니다. 그런데 닌자는 중국어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의 베이징 사투리입니다. 왜 베이징 북경말이 중국어 표준어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국의 표준어는 절대로 북경말하고 상관없습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일 뿐 중국의 그 많은 언어들 중에서 중국의 언어들에서 북방 관화음에다가 그걸 주 모델로 해가지고 깎고 따듬어 만드는 게 지금의 표준어, 보통화, 의학용어로 현대한어 그거죠. 베이징은 굉장한 사투리적입니다. 그래서 베이징 오리지널 사는 사람들을 쓰는 말은 거의 알아듣기 힘들어요. 희한한 단어들이 많고. 그래서 누가 중국 갈 때 항상 제가 들으면 선생님 쓰는 말은 정통 북경어 맞습니까? 그거 정통 북경어 배워라던데 이거. 정통 북경어 배워갖고 말라고. 그게 표준어는 아니거든요. 요거는 왜 이런가 하면 한국 사람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일본이 처음에 뭔가 하면 중국에 남방 사람들이 많이 왔거든요. 이쪽에서 칸토니즈 쓰는 광동 사람들이 많았고, 광동어, 칸토고라는 그 중말이 있고, 그 외에 쓰는 표준어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백킹고라는 거예요. 북경어라고 해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먼저 하니까 일본 사람 한 대로 따라다가 무조건 북경어가 표준어다라고 잘못하는 겁니다. 자, 중국에 존칭이 있습니까? 할배가 와도 니, 대통령이 와도 니. 단지 이거는 베이징의 사투리인데 사투리 중에 너무 이뻐가지고 표준을 내준 겁니다. 베이징 사투리 이것도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쓰는 이런 말 있죠? 이것도 베이징 사투리예요. 뻥. 그대로 뜻은 뭡니까? 부용이라. 아유, 부용. 부용 칸라. 볼 것도 없다만. 뻥 칸라. 차. 안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사투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투리를 쓰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이 뭡니까? 오늘. 진티안. 예. 베이징 사투리는 진티안이라면 아무도 못 알아요. 안 써요. 지얼가. 예? 지얼가. 그게 이제 저러갖고 조금 아무데나 알아들면 지얼, 미얼, 주얼. 그러면 이건 전부 사투리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전에 왠가면 어떤 매체에서 그랬더라고. 중국에 뭐 주석이 왔는데 인사를 하는데 닌하오 안 하고 니하오 했다고 한국에서 알렸는데 그건 한국 사람만 호들갑을 떠는 거지. 중국 사람들은 왜? 그 사람이 니하오 했는데 실수했나? 라면서 실수가 아닌 게 아니고 그는 한국 사람들이 약간 이거 항상 그 말 존칭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항상 하시고 아무리 닌자 쓰는 게 닌자가 솔직히 듣긴 좋아요. 듣긴 좋지만 한 가지 문제. 뭐가? 내보다 어린 사람한테 일부러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극식 차린다고 닌하오 이럴 때는 어색합니다. 누가 봐도 내보다 장배일 때 그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절대로 안 틀리려면 어떻게 쓰면 됩니까?
예, 니하오 쓰면 됩니다. 예? 장老师 니하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봅시다. 실전해야. 따자 싱쿨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라서 넣어주었을 뿐. 자, 싱쿨라 뭐죠? 맺고 쓰었다. 고생했다죠? 수고했습니다. 많이 쓰죠? 자, 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제일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단, 한국말처럼 남발하지 마세요. 이 말 듣기 좋은 말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수업 끝나면 합니까? 자, 반장, 하면 수고했습니다 하고 인사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백은 거고, 거기에 한국 사람 수고를 했습니다 말이고, 그 자체가 회화예요. 중국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쓸 일 없어요. 오늘 일 끝났습니다. 아, 싱쿨라. 정말, 야, 오늘 너가 진짜 고생 많았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싱쿨 자체가. 오늘 정말, 너무 힘들다. 어쩌고 오늘 집에 이래 늦게 퇴근하고, 따자, 싱쿨라. 진짜 고생 많았다. 야. 그 정말 미안하고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우리처럼 수고했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학교 수업 끝나고 쌤 일어나자. 자, 반장 인사해라고 경례 이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면 중국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요. 씨예요. 한국 사람이 수고했습니다. 싱쿨러를 너무 남발하면 중국 사람은 한 몇 번 듣다가 나중엔 좀 이상하다. 이 사람 좀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 않나. 진짜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말을 할 때 그 중에 80%는 중국에서 뭐로 바꿔야 돼요? 씨로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끝나고 나서 이거 오늘 수고했습니다. 야, 今天谢谢你. 그게 맞지. 전부 다 싱쿨러 이러면 이 사람 나한테 뭐 시켰나? 내가 억수로 불쌍해 보이나? 벌써 이상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싱쿨러란 말은 절대로 남발은 하지 마시라는 거죠. 예? 그것만 알아두십니다. 따자 싱쿨러. 정말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들으실 때만 사용하실 것. 아시겠죠? 예?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싱쿨러란 말을 쓰실 경우는 거의다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냥 씨에로 대체하면은 80% 90%가 다 맞아 들어갑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짱커장 싱쿨러. 자, 했는데 요것도 상대방을 불러주고 안 부르고 요 차이죠. 예? 상대방을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문제니까. 자, 커장이라고 했는데 커자라는 아마 보실 일이 없습니다. 이거 한국의 장과장이고 여러분들이 중국말로 우리가 계장, 과장, 부장 구분하십니까? 그 일본식인데 카카리쪼하고 가쪼하고 부쪼 전부 다 일본식인데 회사마다 중국은 뭔가 하면 특이한 제도가 있죠. 만약에 조그만 회사다. 두 사람이 일한다. 한 명은 당연히 사장이겠다. 그죠? 한 명은 경리일까요? 직원일까요? 부사장이죠. 그럼 세 사람이 일하는 중국 공장이 있다. 한 사람은 사장 맞다.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은 부사장이겠네. 나머지 한 사람은 뭘까요? 부사장이죠. 부사장이 둘이죠. 7명이 일하는 회사가 있다. 한 사람이 사장이다. 나머지 6명이 다 부사장입니다. 그만큼 중국, 몰라서 저 대사관 있죠. 대사관 가면. 대사가 있죠. 영사관은 영사가 있죠. 그 밑에 가면 부산에 가면 영사관에 영사가 있습니다. 부영사가 9명입니다. 부영사 만났다고 니 사기당했다. 그 부영사이다. 내가 아는 부영사 명함도 받았는데 나중에 보면 부영사가 9명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중국은 그런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뭔가 뭐 우리처럼 뭐 부장, 과장 이런 직제가 안 나뉘거든요. 굳이 이제 회사 큰 회사 나눠지면 전부 다 중국말은 뭐라고요? 조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조장이 가장 우리말로 그럼 만약에 누가 물어보죠. 계장이 중국말에 뭡니까? 라면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없다. 설명하기 귀찮거든. 그럼 답만 해줘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계장이 중국말로 주장. 그럼 과장은 중국말로 뭡니까? 주장. 부장은요? 주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말하는 회사 직제는 전부 다 일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이란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과장. 특히나 조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장. 부장. 요것만은 조심하십시오. 요거 잘못하면 중국 사람들 되게 오해를 합니다. 한국말 그대로니까 이거 한국 과장 할 때 커장. 한국에서는 과라거든. 과장이라 하거든. 그럼 중국에서는 대강 그냥 뭐 한번 명함 팔 때는 부사장이라고 파갈 거예요. 부장만은 조심하십시오. 왜 부장은 조심해야 될까요? 한국에 참 이상한 말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게 있죠. 체육관의 대빵은 관장이랬죠. 연구소의 대빵은 소장이랬죠. 그죠? 교육부의 대빵은 누굽니까? 부장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장관이라죠. 부장은 한국말에 장관에 해당하거든요. 입에 쓰는 말이 되다 보니까는 그러면 부장이라면 순간적으로 중국 사람들 되게 당황해 합니다. 어디 장관이 왔는 줄 알고. 그죠? 환경부 부장은 환징부 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부장이라면 순간적으로 그 정치가들 내지는 그 뉴스에 나올 사람인데
부장이 오셨다고 이러거든요. 그럼 사장 제끼놓고 아이고 부장님 이라는데 보면은 누구 와 이러는데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부장 이런 단어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직책의 이름은 전부 다 따라갑시다.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야 되죠. 그럼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아이고 이래 복잡해갖고 어쩌겠노. 살다 보면 되지. 그쪽에 일을 하다 보면 되죠. 내가 중국에 뺑기 회사하고 뭐 그래라 하는데 뺑기 내가 용어를 하나 신나도 모르는 판인데 그러면 가다가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익숙했고 사람을 부르는 거지. 뭐 서기장 샀고 이러면 서기 이러면 한국 사람들 감이 안 오죠. 서기가 뭐지? 격리 특기라면 막 이래서 하면 정신 없다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모르고 니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 인사할 말은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가 회화책이니까 끝났지만 실제로 인사할 수 있는 말이 많죠. 자, 제일 먼저 시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 자, 생각 하나 해봅시다. 아침에 만났다. 早上好. 早上好도 좋고 早安도 좋고 낮이야 뭐 그밖에 없네. 낮에 그래도 우안이 있네. 우안. 그럼 오후에를 만났다고 下午好는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잘 안 쓴다 뿐이지. 우안이란 말이 너무 멋있게 들려갖고 그걸 많이 쓰는 거지. 下午好도 씁니다. 그럼 저녁에 만나면 晚上好.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아침에 짜완도 있어요. 낮에 우완도 있어요. 저녁에 완안도 있죠. 완안이란 말은 분명히 저녁에 만나만 하는 인사말인데 요거는 처리 바뀌었고 아까 또 지역하기요. 남방에 내려가면 저녁에 만나면 완안이랍니다. good evening 되죠. 근데 북방으로 올라가면 완안은 전부 뭡니까? 잘 자라, 굿나잇이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는 두 개 다 쓰고 위에는 그거 쓰고 그러니까 아예 헷갈림을 반증하겠어요. 왜? 아예 우리 배울 때는 뭐라고? 자, 아침에 만날 수 있는 인사 다 보자 뭐. 早安 早上好 그냥 하나만 해야 돼. 早 그게 제일 많이 쓰겠지. 낮에는 你好 午安 혹은 오후라고 굳이 넣으면 下午好 쓰고 되긴 되지만 뭐 말로 하니까 좀 이상해서 저녁에 만나면 晚上好 잘 자라가 晚安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시간별로 나누는 인사.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습관적으로 나누는 인사. 한국 사람들 잘하는 인사말 뭐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 잘하는 인사 하나 더 있는데. 아이, 그래, 밥 묻나? 물어본 거 아닙니다. 대답에 관심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중국 사람도 그 인사로 많이 쓴다. 어디로 하면 특히 남쪽으로 복근성일 때는 거의 다 그게 인사입니다. 자, 밥 묻나 해볼까요? 치. 제일 좋은 게 한국에 이상한 말이 막 유행을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가장 제가 봤을 때 왜 인사말을 할 때 전부 다 인사말을 할 때 이 반복 의문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상태로 할 때 치코팜에 밥 묻나 밥은 묻고 댕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인사를 이게 남방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럼 그냥 만났는데 에이 스파르메 라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 인사말이라는 걸 알고 방금 사실은 카레를 먹었는데 내가 속이 안 좋고 이러면 앉아 또 앉았고 가다가 그 사람 야가 뭐 진짜 잘못 먹나 할까. 그 사람들 말할 때 이게 뭔가 하면 그저 밥 먹었냐 관심 있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목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지역 차이를. 그 외에 이제 그 다음에 한 단계 넘어간 게 우리가 전에 회화할 때 했던 게 뭡니까? 이제 진짜 안부 물어오는 거. 아이고 니 아프다 하더면 괜찮나?身体好吗? 맞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제일 먼저 뭐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거야. 아유, 시시시시시. 내가 사실은 그동안 되게 아팠는데 어쩌고.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니하오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하오마 하면 맞자 들어오는 순간에, 또 귀찮겠다. 맞자 썼지. 이러면, 일단 시시 해놓고, 헌하오, 토프, 덕분에, 이라고 이렇게 식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요까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항상, 요번에는 가면은,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겠다. 이때는 어쩌을 거냐. 혼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자꾸 생각해보고 그 상황이 딱 왔을 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회하고 공부죠. 그죠? 이 집에서 외운다고 앉았고, 니먼 하오, 라시 하오, 반장니 하오. 이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이라서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헤어질 때 인사말 할 말이 없었고 두 개나 는데 밍텐지엔 해놨습니다. 자, 빠이빠이 할 때 짜이지엔 아시죠? 그죠? 짜이지엔 좋습니다만은 짜이가 다시라는 뜻이 있어갖고 다시 만나자 아닙니까? 라고 한국 사람도 오해하는 게 I'm sorry는 나는 sorry입니다라고 왜 의분가는 거 똑같아요. 짜이지엔이라고 다시 꼭 만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회화입니다. 구문. 그냥 헤어질 때 인사해요. 다시 만납시다라고 자꾸 머릿속에 그 글자를 갖다가 박아야면 큰일 납니다. 사람 죽이면서도 앉았고 그 깽냥하고 뭐 짜이지엔이라는데 앉았고
지도 따라 죽겠단 말인가? 뭐 오래 살다 보면 그 가긴 가겠지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짜이지엔이란 말이 또 너무 단순하니까 어디가 쓸 수는 있지만은 그거 더 쉽게 어떻게 하라고? 짜이자 대신에 시간을 넣어주면 더 또 친해진다입니다. 내일 봐요. 明天见. 좀 이따 봐요. 等一下见. 혹은 回头见. 어? 저녁에 만나요. 晚上见. 다음 주에 봐요. 下星期见. 다음 주 화요일에 봐요. 下星期二见. 에? 다음 달에 봐요. 下个月见. 내년에 만날까요? 明年见.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알 때 할 말 없으면 짜이쥐엔. 그래서 시간을 넣으란 말로 明天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죠? 하오자 앞에 땡땡땡 해놨죠? 예, 자, 그 다음 밑에는 뭡니까? 하오자, 니하오 앞에 땡땡땡 해놨죠? 그 앞에 콤마에 아주 신경 쓰셔야 됩니다. 뭔 말이냐? 이거는 두 문장이란 말이에요. 두 번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왜 두 번 인사를 그래 호들갑 듭니까? 같은 인사라도 중국은 두 번 하면 좋거든. 우와, 반가워라. 니하오. 안 반가워요.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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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하오. 이게 반가운 거지. 그러면 역시 중국말은 반복을 합니다. 발달하지 못한 언어, 몇천 년 동안에 글자가 안 변하고 그대로 써오던 언어, 발달하지 못한 언어의 제일 첫 번째 특징, 반복이 심하다. 두 번째로 재수추어가 강하다. 그럼 반복을 갖다가 하면은 그게 자체가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니하오, 딱딱하게 그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 하라는 게 뭡니까? 아유, 제제, 니하오. 아이고, 누구야, 안녕. 이러면 두 번 인사하게 되거든. 그것도 주문을 한마디로 하면 제제하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니하오 같이 단순한 인사를 할 때 니하오 이러면은 아이고 자가 여기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같은 말이지만은 자 제지하오보다는 제제 니하오 두 번 쓰면 더 멋있기 때문에 한 거지. 약간 고급입니다. 그거 갖다 앞에 나온 거 무조건 이름 부르고 니하오 하는 갑다라고 오해하실까 봐 하는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 싱쿨러 자 나오죠 그죠? 따자 싱쿨러 동시에만 싱쿨러 니 싱쿨러 했는데 요것만은 조심해서 쓰시라. 한국 사람이 질문 1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우고 싶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넣은 것뿐이지 요거는 아무 때나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뒤에다 뭐 쓰는 게 좋다고? 시에시에 예. 그 다음에 지엔 뒤에도 앞에도 뭐라고요? 시간을 써라. 明天见, 后天见, 晚上见, 어쩌고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막 적을 거 다 적고 빽빽하게 적어놓는데 그거 다시 보지 않는다 했는데 제가 아주 아마 점심하고 저녁하고 술상까지 내가 한번 걸 수가 있습니다. 안 봐집니다, 그거. 그래서 제발 적지 마시고 항상 아, 그렇구나라고 해놓고 그 다음 뭐라고? 혼자서 생쇼를 해야 돼요. 처음에 쪽팔리면 화장실 가서 하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막 혼자서 생쇼하다가, 아, 그때 뭐라더라. 그때 한 번씩 보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연습을 하고 실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그런 상황이 오기 직전에 좀 이따가 누가 온다는데, 그러면 혼자서 상상 좀 해야지. 올 때까지만 누군지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하다가 이것저것 해보다가 오면은 바라야 된다. 그래도 입이 안 열립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항상 말하는 식으로 평상시 연습할 때 소리를 안 내서 안 나옵니다. 엊그제 만난 옛날 학생 하나 팔아먹까? 옛날 학생 팔아먹는데 청도 갔더만은 그 옛날 첫 학생, 6개월 만에 중국에 가고 통역 같이 따라왔다는 그 학생, 중국의 청도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도 있던데 가서 만났는데 그 학생 너무 잘하니까 수업을 할 때 학원에서 단둘이 수업을 했어요. 니는 혼자밖에 안 되겠다 하고 둘이서 중국말로 1시간 내내 이야기합니다. 어제 뭐 했노? 뭐 하고 막 이야기하고 얼마나 잘해요, 그죠? 오늘은 우리 커피숍 가서 둘이 바뀌는데 수업할까? 좋지에, 헌하, 사트만 가갖고 커피숍 가고 둘이 중국말 하다가 사실 여기서 내가 손님 만나려 했다. 같이 좀 인사도 좀 하고 하길래 아, 예, 뭐 하는 손님이니까 막 오셨어. 아이가, 니하오. 친구. 인사드리라. 여기 부산 총영사관의 부영사님이시다는데, 중국사, 인사드려. 니하오,先生, 贵姓? 하니까는, 땀을 떡떡떡떡 흘리는데, 무슨 말인지, 그게 실제, 내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항상 편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그런 셋업 복싱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 와도 할 수 있도록 자꾸 머릿속에서 미리 훈련을 해놔야 됩니다. 예? 그럼 밑에, 그 다음에 말하기 연습, 이게 뭔가 하면, 아까 탁구 시합 하는 거예요.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할 때. 책 보는 방법 이야기 되는 겁니다, 지금. 진도 나가는 겁니다. 일과 이걸 진도를 왜 나가네. 님은 하오 했어요, 누가? 그럼 답이 뭡니까? 니하오. 왜? 님은 하오 했는데, 내가
한 사람이 들어왔고 니먼하오 했는데 니먼하오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을 보고 항상 그러니까 에이 상대방을 딱 집어갖고 말하는 연습만 하면 됩니다. 니하오, 라오스하오, 짱라오스하오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에? 그래서 그 상황 그 밑에 연습은 다 필요 없고 밑에 고담 좋은 거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아까 두 번 인사하기. 이름 부르기, 그 다음에 또 니하오 쓰기.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싱콜러 했는데 자 요거는 답을 어찌할까 싶어서 아야 니 싱콜러 니 고생 많았다니까 니의 싱콜러 이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싱콜러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쓰실 일인데 만약에 중국 사람이 아이고 오늘 고생 많았죠 어쩌고 라고 했는데 그때도 CSC 아니면 두 가지일 거예요. 뜨이 붙였을 거예요. 오늘 쩐뜨이 붙이고 오늘 정말 미안했대. 왜? 고생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싱콜러라는 말은 쓸 일이 그다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 참 한국 사람들의 그 호들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은 거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 누가 내보고 니 싱콜러 이랬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고? 이게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 모르니까. 진짜로 정말 인사로 한 건지 안 그러면 아이고 고생 많았대 어쩌고 이런 말인지 그럼 뭐랍니까? 没什么 해야 되나? 没事 이래야 되나? 부커치 이래야 되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때는 차라리 뭐 그런 말을 쓰노. 나도 받았지. 니의 싱콜러.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언제든 만나자. 언제든 만나자. 그 다음에 또 특히나 뭐, 제일 잘 쓰는 거 뭐냐? 빠이빠이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빠이빠이 외국어잖아요. 중국말로 씁니다. 빠이빠이. 예, 여기도 많이 써요. 빠이빠이. 여기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중국 사람들이 영어는 안 쓰잖아요. 예, 중국 사람이 쓸 줄 아는 영어는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오케이. 오케이도 발음인데 오케이라는데 뭐 그런 정도인데 빠이빠이 이런 정도는 영어가 아니고 자기들 그거 왜 그거는 영어잖아요. 영어? 이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막 만나고 헤어지고 밖에 두 개 없는데 여기 앉아있고 처음에 인사하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놓으면 뭐 진도 나올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상상하고 써먹자. 얼마 전에 우리 저 중국 출장 가면서 우리 저 진 PD를 데리고 왔거든요. 진 PD 첫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참 귀찮아요. 좀 들려가서 혼자서 말 다 씹으리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면 되거든요. 그 시간을 미리 없애기 위해서는 항상 머릿속에서 섀도우 복싱 해라. 자, 좀 있다가 누가 들어오겠지. 아유 누구야? 웬일이요? 안녕하세요 하려면 인사를 어쩌고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상상을 해봐요. 에? 니하오? 니하오? 여러 번 했어요. 반갑다고. 혹은 안 그러면 뭐, 에이, 제지에! 불렀으니까. 니하오. 그죠? 위에 사람은 괜찮은데, 대기 아래 사람이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다 있노? 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인사할 때 뭐라고? 특히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90도로 꼬박 인사하고 뭐 하고, 뭐 일본은 더 하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항상 소통한다는 생각으로 인사하면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안녕. 니하오. 더 줄이면 하오. 대답은 하오. 니하오. 아침에 인사해 봅시다. 아침에 자. 대답은 자. 早上好. 早安. 니하오. 에이. 마음대로. 그래서 인사말은 하나 좋은 게 있죠. 맞자가 안 붙으면 대답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죠. 그죠? 제 같으면 제일 귀찮으니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침부터 연락하고 어제 마신 술도 덜 깼는데 중국 가고 이러면 뭐 하면 찔러서 이러면 에이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말과 인사는 다릅니다. 자, 인사말로 할 때 자, 또 낮에 만났다 인사. 네, 빨리 나오는 게 다입니다. 저녁에 만났다 인사. 네, 생각을 하는 그게 없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자라! 내일 보자. 민텐지. 예. 그죠? 아침에 보자.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래, 민텐 자오상제. 예.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상 그 시간을 붙이는 연습을 하시고. 그럼 아마 제일 먼저 일단 만났다, 헤어졌다. 이유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앉아갖고 뭔 이야기를 하든지 나는 모르겠다고 가만 앉아 계셔도 상관없지만은 너무 잘하고 나면 저 사람 분명히 잘하던데 지금 대답을 안 하네 이라고 있으면 좀 문제가 있죠. 이런 말 드리면 좀 죄송한데 처음에 하면은
100% 맘먹은 대로 안 됩니다. 그때 몰라요 하고 당황해 하지 말고 오히려 약간 뭐랄까 우리 좀 뭐라지? 예, 그게 필요해요. 뭐 못 알아듣는데 실마 쩐다 그래갖고 저 향저 그랬어 자꾸 이래갖고 이런 말들이 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더 신나고 더 잘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말 속에서 와, 내 분명히 반은 알았고 반은 못 알았는데 반은 눈치 때려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모르면 이거 가면서 방금 했 이야기 내 잘못 알았으면 큰 오해 소리인데 쩐다 했지 아다 진짜 가짜가 하면서 진짜라니까 한번 또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면 자꾸 물어보면서 그 훈련을 하는 게 회화지. 절대로 회화는 책 들고 앉아갖고 니하오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 대목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회화를 하면 맨날 책 들고 앉아갖고 책 밑에 줄치기. 여러분 제일 특히 줄치기 아닙니까? 줄치기, 동글빼이 치기. 그 다음에 옆에다 연습장에다 쓰고 나면 또 동글빼이 치기, 줄치기.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제일 생각한 게 언어는 공부가 아니다.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갖다가 익히려면 내가 새로운 오락 배우듯이 아니면 새로 산 전자기기 사용하듯이 뭐 세탁기가 꼬아지기나 말거나 일반 찍고 돌려보고 엄마야 이거 뭐야 안 들어갔다 하고 다시 해보고 그거 하다가 그때 누구는 맨날 꺼내갖고 자 1번 편리한 사용법 1번 뭐 전원을 확인한다. 뭐 그런 짓 하는 짓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실제 언어니까 그걸 이해해달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첫 과를 떼었습니다. 왜? 할 게 없어. 니하오 지금 배울 수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 솔직히 딱 해갖고 한 달 이상 안 했으면 한 달 이하로 했으면 몰라도 한 달 이하가 일주일만 배웠어. 니하오 다 아는데 와갖고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책 보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첫 과는 책 보는 방법으로 넘어간 겁니다.